17로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정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는 5, 6, 7 어제까지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을 본 분도 일부 포함됐을 것 같습니다. 1002명을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인데, 이 표를 보시면 총선 이후로 계속 20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지난주에 20에 턱걸이를 했는데 지난주에 19로 내려앉았고 이번 주는 17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 음성 파일이 공개돼서 음성 파일을 들은 상태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충분히 반영됐고, 어제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은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7%로 떨어졌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조사하면. 왜냐하면 어제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폭망 기자회견이거든요. 어제 그거 보고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정말 안 바뀌는구나. 유시민 작가님이 지지율이 1%가 돼도 안 바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17, 잘못하고 있다 74죠. 자, 연령별로 보면 20대 11 잘한다, 30대 10, 40대 9, 50대 15, 60대 23, 70대가 34로 제일 높은데 70대에서도 50%로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특히 40대는 부정평가가 85%나 돼요. 그러니까 40대 분들은 직장 동료의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밥자리, 술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했다가는 거의 지금 돌 맞는 수준입니다, 지금. 자,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먼저 살펴봤고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자, 서울이 17, 인천 경기가 14, 충청 18, 광주 전라 3, 대구 경북이 23. 대구 경북이 지난주에 18인데 좀 올랐습니다. 부울경이 28. 대구 경북이 여전히 부울경보다 낫다는 사실이 저는 좀 충격적이네요. 자, 지역별로 보면 지난주에서 서울이 22가 나왔는데, 서울이 22가 이번 주가 17이 나왔죠. 자, 인천 경기는 16에서 14로 떨어졌고요. 대전 충청은 29에서 18로 떨어졌는데, 지난번 조사가 좀 107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튀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전라에서는 6에서 3으로 떨어졌고요. 대구 경북은 18에서 23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시 사례수가 9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올랐다 내렸다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사례수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수치상으로만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부울경에서는 22에서 28로 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지난주 조사에서 41이었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 34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70대에서의 지지율의 하락이 전반적으로 19에서 17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에서 17로 떨어진 게 2%포인트 떨어졌지만 이거는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 떨어진 거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19에서 17로 떨어졌기 때문에 10%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2%포인트 떨어졌지만 10%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19%로 제일 높게 나왔는데, 자, 지난주를 보니까 지난주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하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꼽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9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32대 32로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7%포인트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쉴드 쳐주려고 하는, 또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난주 조사를 보면 32대 30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36대 29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서울이 30대 36으로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38대 25로 민주당이 크게 이기는 걸로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자, 인천, 경기는 사례수가 322명이기 때문에 꽤 됩니다. 자, 지난주 조사를 보면 34대 29로 인천, 경기에서 5%포인트밖에 민주당이 앞서지 못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0대 27로 13%포인트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비교를 보면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26이었는데 30대에서 이번 주 조사에서는 40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대 이상에서도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20이었고 국민의힘 63이었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49가 나와서 70대 이상에서도 국민의힘을 이탈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꽤 많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갤럽에서 던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29%, 한동훈 대표가 14%, 조국 5, 홍준표 4, 오세훈 3, 이준석 3, 김동연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는 한동훈 대표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당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 자, MBS 조사, 격주로 하는 조사인데, 이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좀 높게 나오는 조사였는데, 이 조사에서도 이거 보십시오. 자, 갤럽에서 보다 좀 높잖아요. 쭉 높고, 최근에도 27, 25, 24, 20이 하다가 어제 드디어 MBS 조사도 19가 나왔습니다. MBS 조사는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이렇게 4개 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격주로 실시하는 조사인데, 제가 갤럽과 더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